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11명으로 20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역 완화와 일상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며 확산세가 커지는 모습이어서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추가 접종 부스터샷 확대 계획을 발표합니다. 효과 논란이 있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에 대한 부스터샷 계획을 포함해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추가 접종에 사용할지 여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방셀 최고 경영자가 50살 이상 연령대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매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효능이 약해지기 때문인데 특히 장노년층의 입원율이 높고 사망자가 많아 이 같은 전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 일단 잠잠해지는 반면 전세난으로 불똥이 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멸종된 공룡이 유엔 총회 연단에 올라 기후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멸종을 선택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유엔 개발 계획이 만든 이 영상은 35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11명으로 20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방역 완화와 일상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 발생은 2,095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628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7.7%를 차지합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2.3%로 대구와 충남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1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80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추가돼 현재 345명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76,802명이 받아 접종률은 79.8%입니다. 이 가운데 25만 5,616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3,697만 850명, 접종률은 72%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효과 논란이 있는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방안 등이 포함된 11월에서 12월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합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에 대해서는 내일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향원 기자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대부분 성인인데 청소년 접종도 이달부터 본격화했습니다. 16살에서 17살 예약률은 현재 62.8%로 26만 명 넘게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8일 시작된 12살에서 15살 사전 예약률은 24%입니다. 12살 미만 어린이는 국내 접종 대상이 아닌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는 5살에서 11살에 대한 파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령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의 연구 결과 국가별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지난 12일 시작된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은 3만 명 가까이 이뤄졌고 60살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도 16,000명 넘게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접종 완료일에서 6개월이 지난 사람이 대상으로 현재 추가 접종은 파이자 백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과 논란이 있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포함해 얀센,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추가 접종에 사용할지도 오늘 발표됩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11월, 12월 시행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 4만 명분에서 10배 늘어난 40만 명 분량 구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제약사들과 구매 협상을 하고 있다며
내일 일상회복 전환 방안을 발표할 때 치료제 관련 내용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성큼 다가오면서 대학과 직장에도 대면 모임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랜 기간 코로나 대유행기를 겪다 보니 얼굴을 맞대는 만남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한 서울대학교. 2년 동안 텅 비어있던 강의실이 모처럼 찾아온 학생들로 찼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학우들은 대면 수업이 어색하면서도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진 것 같아서 수업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실 밖 캠퍼스 곳곳에도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돼서 이제 서울에 계속 지내면서 여러 친구들도 사귀고 그다음에 뭐 대외적인 활동도 이어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 하고 싶던 활동을 할 수 있어 기대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 감염이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들께 직접 수업도 듣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출장과 회의, 회식 등 대면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의 시기 취직해 단체 문화에 익숙치 않은 새내기 직장인들의 감정은 묘합니다. 이제 동료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있지만 감염에 대한 걱정도 여전한 만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 근무 시간 외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관계라든지 그런 걸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회식이나 이제 여러 문화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껏 누려왔던 퇴근 뒤 개인 시간이 줄어들까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회사분들을 이렇게 만나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 점은 기대가 되는데 개인 시간에 운동 같은 걸 할 시간도 줄어들 것 같고. 성큼 다가온 일상 회복. 하지만 사람들이 다시 적응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국내에 처음 공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출하식을 열고 백신 생산 경과를 들은 뒤 수송을 기념했습니다. 출하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출하된 모더나 백신은 이번 주 공급 예정인 초도 생산 물량 243만 5천 회분의 일부인 112만 1천 회분입니다. 남은 131만 4천 회분은 내일 출하될 예정입니다. 이번 도입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 두 번째로 우리 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가 생산한 모더나 물량은 4분기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고위험군 추가 접종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백신은 올해 모더나사와 계약한 물량에 포함됩니다.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전세 대출이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만큼 매매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해서 오히려 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이 나온 이튿날 서울의 한 부동산의 전세 문의 전화가 이어집니다. 네, 전세 문의 주셨어요? 빨리 구해놔야 될 것 같아서. 예상대로 정부가 상환 능력 범위 이내로 대출을 제한하기로 하자 주택 수요자들이 그나마 대출이 쉬운 전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세 대출 규제가 빠졌어요. 아직까지는 전세 쪽으로 대출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더 확실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집값이 크게 높아져 거래량이 이미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이른바 영끌 매수도 어려워져 수요 자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세 시장입니다.
임대차 3법 등으로 이미 폭등한 전세 가격은 최근에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세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7.5%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 수요 일부가 임대차로 옮겨가면서 전세값이 더 자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가계부채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전세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는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는데 찾는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은 이미 4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 수요가 억제되더라도 길게 볼 때 전월세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전세 수요 증가는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매매 가격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도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전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74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매출 73조 9,800억 원, 영업이익 15조 8,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28%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영업이익은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실적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면서 반도체 사업이 화항을 맞았고 신형 폴더블 폰의 인기로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의 날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는 외국에 의존하는 기술이 무역 전쟁에서 언제든지 볼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과거 불산처럼 우리 반도체 기업이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 중에 초순수라는 물이 있는데요. 이를 국산화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불순물은 곧 불량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약품을 희석하거나 세정 작업을 할 때 고순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때 쓰이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을 초순수라 부릅니다. 12인치 웨이퍼 한 장을 씻을 때 필요한 초순수는 약 1리터. 제조 공정에 많은 양의 초순수가 필요하다 보니 반도체 공장 단지마다 생산 시설을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물이 바로 초순수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이 초순수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 설계와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일본 기업입니다. 최근 불산 사태와 같이 초순수 제조 부품이나 설비가 무역 전쟁의 전략 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 자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과의 수출 규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초순수 부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우리 기업이 개발한 부품을 이용해 초순수 생산 시설을 설계, 시공하고 운영까지 하는 초순수 완전 국산화가 목표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내 물기업을 육성해서 초순수 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K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초순수 실증 생산 시설도 지어집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초순수를 국내 기업이 실제 반도체 제조에 활용하며 품질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인데요. 국내 민관 합작 연구진이 완전 자율차로 구분되는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복잡한 시내 주행은 물론 각종 돌발 상황도 문제 없는 수준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석 옆 대형 모니터, 화면 상단에 있는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자 출발. 핸들이 알아서 돌아가더니 차량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각종 돌발 상황이 잦은
도심 속 주행 성능은 어떨까?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자 알아서 멈추고 사람이 걸어가는 위치를 메시지로 주고 있거든요. 길 한가운데 고장난 차량을 발견하자 방향 지시등을 켜더니 스스로 차선을 바꿔서 피해갑니다. 우회전 중 보행자가 튀어나와도 즉시 판단하고 정차합니다. 5단계까지인 자율주행 수준 가운데 4단계,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정도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력입니다. 가장 높은 5단계는 운전자도 운전석도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자율주행 4단계가 적용된 차량 내부입니다. 라이더와 각종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통 정보들을 종합해서 차량 스스로가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정보를 받아서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율협력주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 합작으로 꾸려진 연구진이 개발한 이번 기술의 핵심은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신호등과 교차로 등에 설치된 첨단 장비를 통해 주행하는 차량과 각종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보다 안전하고 똑똑한 자율주행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차량이 도심 인프라하고 연계를 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도심부에서 첫 발을 딛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오는 2027년에는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볼보 자동차 코리아 등 6개 업체가 판매한 20개 차종 32만 7,60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조치 대상 차량은 현대 기아차의 소나타, 카니발, 팰리세이드,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S60, 기흥 인터내셔널에서 판매한 맥라렌 570S 등입니다. 이들 차량에선 제조와 설계 과정에서의 결함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자체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다른 제약사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특허 사용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로열티 없이 복제약 생산이 가능해져서 저소득 국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이 약의 특허권을 소득이 낮은 나라에 공유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인 국제의학특허풀 MPP와 계약을 맺고 다른 제약사들이 MPP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는 한 로열티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저소득 국가와 중위소득 국가 105개 나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몰누피라비르는 처음으로 개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의 사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머크사는 코로나19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입원과 사망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Indeed, this is an interesting development, and we yet have to see the full data about it. If it holds true, then it is another weapon.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닷새 동안 총 40알을 복용해야 하는데 한 명 치료분의 미국 판매 가격이 $700, 우리 돈으로 83만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백신 제조사들은 각국 정부와 보건기구의 거듭된 요청에도 라이센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 이루어진 자발적 라이센스 계약이어서 다른 계약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머크사의 이번 특허 개방이 환자가 많은 나라가 배제되는 등 제한적이고 제조회사들과의 계약도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는 50살 이상이 매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셀 CEO는 현지 시각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3년부터 5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매년 추가 접종을 하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매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방셀 CEO는 설명했습니다. 50살 이상을 그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로는 입원율이 높고 사망자가 훨씬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현재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자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추가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셀 CEO의 이번 언급과 달리 몇몇 전문가들은 추가 접종이 광범위하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부터 3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6%나 되지만 중국은 도시를 통째로 봉쇄하고 또 책임자를 파면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백신 접종소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장성과 하이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 대해 본격 접종을 시작한 겁니다. 나이는 3살부터 11살까지 대부분 선생님의 인솔하에 단체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学校老师通知的完我们今天就过来了，很有必要啊。 저장성은 3살 어린이까지 접종을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 중앙정부의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미 10억 7천만여 명, 인구의 76%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어린이 접종까지 끝나는 연말쯤에는 접종률이 85% 정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자 중국은 다시 이동 금지와 도시 봉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发生疫情的地区要迅速进入应急状态，未发生疫情的地区要加强监测预警。 재확산의 진원지인 네이멍구 어지나치시는 도시의 진출입로를 차단해 외부와 완전 봉쇄했습니다. 주민 3만 5천 명의 집 밖 외출도 금지했습니다. 현지에 머물던 관광객 9,400여 명도 봉쇄된 도시 안에서 일주일 이상 발이 묶여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방역 소홀의 책임을 물어 어지나치시 최고 책임자인 공산당 서기를 파면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지만 도시 봉쇄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3주간의 시설 격리 등 중국식 방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멸종된 공룡이 유엔 총회에 출석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이 만든 홍보 영상인데요. 35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공룡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인 티렉스가 유엔 총회장 연단에 올라섭니다. 멸종 측면에선 인간보다 한참 앞서가 있는 만큼 아주 오싹한 충고를 던집니다. In 70 million years, that's the most ridiculous thing I've ever heard. At least we had an asteroid. What's your excuse? 공룡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국의 유명 배우 잭 블랙입니다. 멸종을 선택하지 맙시다라는 캠페인 영상으로 유엔 개발 계획 UNDP가 만들었습니다. The goal of the campaign is not just to be a wake-up call. It's urging immediate action to fight climate change to ensure our survival. UNDP에 따르면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 쏟아붓는 보조금은 4,230억 달러, 약 500조 원에 이릅니다. 인류 모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절대 빈곤을 퇴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3배나 됩니다. So with Frankie, the dinosaur, we wanted to come out with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a little bit engaging, and with a big message, which is a message of hope. 이미 멸종된 공룡 프랭키의 조언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Don't choose extinction. Save your species before it's too late. It's time for you humans to stop making excuses and start making changes.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UNDP의 캠페인 영상은 35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인식 제고와 환경보호를 독려하기 위한 제26차 UN-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달 31일부터 영국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취재 파일에서는 개막을 앞둔 행사장의 상황과 또 회의에서 논의될 각국의 탄소 감축 목표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